이런 부동산 통계 지표는 부동산 시장에 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시장을 오판할 수밖에 없는 기사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외곽 지역 일대를 눈여겨봐야 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 이 보시는 뉴스 매스컴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한 114 통계 지표를 기반해서 기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스컴이나 이 통계 지표만 보고 접근하는 수요층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을 오판할 수밖에 없는 기사를 접하시는 거고, 또 그런 부동산 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확한 팩트, 정확한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 앞으로의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나온다면 어떤 지역과 어떤 아파트를 봐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판수를 통해 여러분들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값이 7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지속했다라고 합니다. 최근 집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반등 기대가 퍼지는 것과 달리 상승 탄력에 제한을 받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호재 여부나 전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지역별 혼재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부동산의 114 집계, 통계 집계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를 멈춘 지난달 첫 주부터 지난주까지 7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 모두 가격 변동 없이 7주를 보냈고, 신도시는 5주 연속, 경기 인천은 2주 연속 매매 가격이 정체됐고, 수도권은 4주째 보합이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 통계 지표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6월 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 7월 7일 0%로 가면서 지금까지 그 0% 보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무주택자 입장에서 그 통계 지표만 보고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나오신다면 엄청나게 당황을 하실 겁니다. 지금 최소 못해도 1, 2억은 우스커니 지금 약 3, 4억 정도까지도 올라간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 통계 지표는 부동산 시장에 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통계 지표를 보고 접근하면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스컴, 통계 지표를 기반해서 기사한 이런 매스컴 자체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오판할 수밖에 없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보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승은 안 하고 있는지, 상승이 될 만한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지 뒤에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은 대체로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외곽적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지난주 0.05% 내렸고, 강서, 광진, 노원, 중구가 각각 0.02% 하락을 했습니다. 성동은 0.01% 내렸고, 송파, 성북은 지난주 0.01%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포도 0.01% 올랐고, 나머지 16개 구는 모두 가격 변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평균으로 본다면 0%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강서, 광진, 노원, 중구 아파트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0.02% 계속 하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락하고 있나요? 이런 매스컴을 보고 접근한다면 여러분들 시장을 오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 잘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지만 매매에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 중 일산과 평촌이 내렸고, 나머지 9곳은 모두 보합이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서남부 지역 위주로 내렸고, 평택과 광명, 의왕, 김포, 남양주는 내렸다고 합니다. 평택은 동삭동, 평택,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등 중곡 5년 미만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1,100만 원가량 떨어진 점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01% 상승하며 2주 연속 올랐고, 서대문, 마포 등 서부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다고 합니다. 강남, 송파, 성북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고, 다만 앞서 한 곳이었던
전셋값 하락 지역은 5곳으로 늘어났다. 구로, 광진, 노원, 성동, 영등포 순으로 가격 하락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신도시 전세는 0.01% 하락하며 지난달 중순부터 유지되던 보합세가 꺾였다라고 하고 있고,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이 내렸고, 동탄, 판교 등 2기 신도시는 모두 보합이었고, 경기 인천은 0.01%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지금의 장세는 어떤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제로 집값은 하락하고 있나요? 아니면 상승하고 있을까요? 이것도 뒤에 가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접근해야 할 지역들은 어느 지역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떤 아파트로 접근해야 될까요? 쉽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수도권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 기준에서 가격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구간일까요? 지금 보합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구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만 앞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부동산알 124 통계지표나 그 통계지표를 기사한 뉴스 기사들은 저의 보합 장세와 방향성이 좀 다른 보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통계지표에서 나온 보합은 6월 달까지 내리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가 7월 첫째 주에 잠시 상승 전환해서 0%가 됐고, 그 0%가 7주 연속 계속 보합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였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보합은 모든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 상승 전환한 이후에 잠시 조정을 보고 있는 보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는 보합 장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지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정체되고 있는 구간인지, 그리고 이런 구간을 우리가 파악해야지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나 그런 지역 일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뤄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왜 정체되고 있는 걸까요? 자, 우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전부 다 매년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한 해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비수기라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동산 비수기는 우리 1년에 한 여름, 한 겨울을 비수기 구간이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폭설이 내려더라도 한 겨울에도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가정에서는 새로운 3월 달에 새 학기를 맞이해서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잔금 기한 때까지 2, 3개월 정도를 두고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폭설이 내리던 엄청나게 춥던 나와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에 한여름에는 사실상 1년 한 해를 보고 접근하는 수요가 훨씬 더 많지, 반학기만 우리가 보고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겠죠. 또 태풍이나 아니면 또 장마철, 폭우가 내리는데 나와서 집을 보시겠습니까? 지금 나가보십시오. 밖에 한 5분만 걸어도요, 땀이 그냥 범벅입니다. 사우나가 필요가 없죠. 너무나도 덥죠. 또 여기 휴가철까지 겹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한여름에 나와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수요층들은 1년 한 해 기간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이다. 그래서 6월에서 8월 구간이 한 해의 가장 비수기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런 비수기가 찾아오는 구간에서는 급매물이 나오는 좋은 시기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급매물이 왜 나올까요? 당연히 매달 매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매물을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비수기 구간이건 말건. 그런데 상대적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 매수자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급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런 구간에 하락거래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락거래. 자, 만약에 5월달이 마지막 계약이었고 6월달에 비수기 구간에 접어들면서 계약이 없었습니다. 7월 말에 돼서 한 건의 거래가 나왔는데 그 거래가 급매물이 나오는 시기에 나온 급매물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 계약 금액보다 급매물로 계약된 거기 때문에
거래는 하락 거래로 통계 지표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전주 대비 또는 전월 대비해서 하락되어 있는 구간으로 통계 지표가 집계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을 오판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방향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매물대에 걸려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아파트들은 저항선에 걸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매물대라는 거 뭐냐면 매수와 매도, 거래가 많이 형성되어 있던 금액대를 매물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매물대까지 금액이 올라왔다? 그러면 심리적 저항선에 걸려서 가격이 횡보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물대 기준은 크게 보자면 한 두 가지 기준으로 지금 삼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전고점 대비 만약에 우리 아파트가 한 80에서 85%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파트는 지금 이 금액대가 매물대 금액대 선이기 때문에 가격이 횡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는 2020년 하반기 금액대 요 수준대까지 회복됐다라고 하신다면 요 정도 금액대가 우리 아파트의 매물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가 다 똑같진 않겠죠. 개별마다 아파트 가격 상승폭들이 다 달랐고 거래량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통합적으로 평균적으로만 보셔야지 우리 아파트에 무조건적으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에 무조건적으로 대입해 보려면 자, 우선 예시를 들어본다면 7억 했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거래량이 10건이었어요. 10건. 그런데 이게 이제 8억대 수준까지 올라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8억대에는 거래가 15건이 되었어요. 그리고 9억대까지 올라갔는데 이 거래가 한 11건 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0억대까지 올라간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10억대 구간에 한 5건 정도 거래가 되었던 아파트였다.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의 매물대는 얼마 선입니까? 8억대 선이다. 8억대.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시기를 매물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 8억대 구간이 매물대인데 매물대에 걸리면 저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항선에 걸리고 이 저항선에서 만약에 돌파를 해서 이 금액대가 뚫려버렸다. 그러면 이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8억대가 매물대인데 이 8억대 구간이 만약에 깨지고 누군가가 9억 수준의 매매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9억대로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한 80에서 85% 수준까지는 회복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대에 걸려있는 아파트로 지금 저항에 걸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우선적으로 상급지 기준에서 본다면 상급지 아파트의 추세 방향을 읽어야만 합니다. 상급지 아파트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지 상승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만 하는데 지금 대다수의 최상급지 강남 3구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정고점 대비 약 85에서 90%까지 회복되고 있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금은 시차를 두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상급지가 지금 상승 중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강남 3구뿐만 아니라 과천, 분당 이런 지역 일대들이 계속 상급지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급지에서 정고점을 매물대를 지금 돌파하고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급지에서 먼저 상승이 되면 시차를 두고 상승을 할 거다. 이걸 우리는 갭매우기라고 합니다. 갭매우기. 자, 그렇다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저항선에 걸려있는 아파트들은 이 저항선이 뚫릴까요? 안 뚫릴까를 볼 때 상급지 추세 방향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수도권 아파트가 정체되고 있는 건 맞다. 근데 이 정체가 하락 추세에서 정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승 추세에서 정체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추세 방향은 상급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 지금 잠시 조정을 보고 있는데 왜 조정을 보냐? 지금은 비수기 구간이다. 특히 1년 한 해에서 가장 비수기는 6월에서 8월 구간이고 이 구간에는 매물이 많아지는 과정에서 매수 거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급매물이 쌓여있는 기간이고 이 급매물에 쌓여있는 구간에 하락 거래가 나오다 보니까 전주 대비 또는 전월 대비 하락폭이 있게끔 통계 지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매물대의 저항선에 걸려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다. 전고점 대비 80에서 85% 수준 또는 2020년 하반기 수준까지 집값이 상승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웬만해서는 다 매물대에 걸려있다. 그래서 저항선에 걸려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금액대를 매물대라고 하는데 요게 저항선이 만약에 뚫리고 돌파가 되면 지지선 역할로 바뀌고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언제쯤 올라갈까를 봤을 때 요 거래가 많이 터졌던 금액대를 뚫고 나면 9억대까지 올라갈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8억대 후반이 매물대다. 그러면 8억대 후반이 깨지고 9억에 만약에 거래되는 순간 9억대까지, 9억 후반대까지는 금액이 상승될 수 있다. 그 기준을 알아보셔야 되고 또 상급지 추세 방향을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상급지는 지금 전고점 대비 85에서 90%까지 가격이 올라와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상급지에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하급지에서 추후에 다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다. 이걸 우리는 갭매우기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매물대 저항선에 걸리지 않는 아파트. 그런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죠? 전고점 대비 70%에서 75% 수준까지 올라와져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우린 눈여겨봐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 2020년 상반기 수준 금액대를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급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아파트. 자, 급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대단지. 그리고 신축급. 이런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주를 막 시작한 아파트들 또는 입주가 1, 2년 안팎에 나와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회복되지 아직 않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가 급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아파트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보시고 또 중요한 건 지역적 입지에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지역 일대 외곽지입니다. 외곽지. 따라서 지금은 중심부를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직 전고점 대비 상승폭이 둔화된 아파트, 2020년 상반기 금액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 또는 급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대단지 또는 신축 아파트 돼 서울, 경기, 인천 외곽 지역 일대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찾으셔야만 됩니다.